안녕하세요. 진짜 인생 진생입니다. 회사에는 늘 조용히 일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장 책임감 있게 하루를 버틴 사람들. 오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직원이 결국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성공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벽 6시 30분. 김철수 대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아직 건물 로비의 불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시간이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또 제일 먼저네요, 김 대리님. 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철수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7층 영업지원팀. 그가 12년째 몸담고 있는 곳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그를 맞았다. 아직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어제 퇴근 전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보고서가 화면에 떴다. 납품 일정 조율 건이었다. 협력사 3곳의 일정이 꼬여 있었고 각 부서의 요구사항도 달랐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지만 회의 때 아무도 자청하지 않았던 업무였다. 김 대리, 그거 내가 좀 정리해봐. 팀장의 말 한마디에 그의 책상 위로 넘어온 일이었다. 철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평할 이유가 없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자신이 하면 그만이었다. 오전 9시가 되자 사무실이 조금씩 사람들로 채워졌다. 후배 직원들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고 동료들은 책상에 가방을 던지듯 놓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철수는 이미 2시간 반 동안 일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김 대리 벌써 왔어? 옆자리 박 대리가 눈을 비비며 말을 걸었다. 네, 조금 일찍 왔습니다. 참 성실하네. 나 같으면 못해. 박 대리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철수는 미소로 답했다. 성실하다는 말이 칭찬인지 비꼼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오전 10시 주간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실에는 팀장을 포함해 12명의 팀원이 둘러앉았다. 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이번 주 실적을 점검했다. 철수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자리는 늘 그랬다. 문 옆 혹은 창가 끝자리. 중앙에 앉을 일은 없었다. 자, 이번 주 영업 실적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최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최 과장이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다. 지난주 성사시킨 대형 계약건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역시 최 과장이에요. 그 어려운 걸 성사시켰어.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철수도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협력사와의 첫 미팅을 주선한 사람도 자신이었다는 것을, 계약 조건을 밤새 다듬어 최 과장에게 넘긴 사람도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이유는 없었다. 최 과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했고 고객을 설득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철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김 대리는 이번 주에 뭐 했어? 팀장이 무심코 물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납품 일정 조율하고 협력사 컨펌 받았습니다. 아, 그래. 그거 잘 처리했지? 네. 됐어. 다음. 그뿐이었다. 철수의 보고는 늘 그랬다. 짧고 눈에 띄지 않았다. 그가 처리한 일은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화려한 계약도 큰 수익도 아니었다. 그저 일이 돌아가도록 뒷받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이 없으면 회사는 멈췄다. 납품이 지연되고 일정이 꼬이고 협력사와의 관계가 틀어졌다. 철수는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김대리, 점심 같이 갈래? 후배 사원 이주영이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도시락 싸왔어. 너희끼리 가. 매일 도시락 싸오시네요. 부인이 잘해주나 봐요? 응, 고마운 사람이지.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꺼냈다. 사실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준 도시락이었다. 외식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아이 둘 학원비에 집 대출 이자까지 한 달 월급으로는 빠듯했다. 철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사무실이 텅 비자 철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점심시간의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웃으며 식당으로 향했다. 철수는 김치 한 점을 집어들며 생각했다. 다들 저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부러운 마음은 없었다. 그저 관찰일 뿐이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 믿었다. 철수는 그렇게 살아왔다. 오후 2시 긴급 메일이 하나 떨어졌다. 발신자는 구매팀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협력사 어사가 갑자기 납품을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대금 지급 지연. 구매팀과 재무팀 사이에서 서류가 꼬인 것이었다. 이거 누가 처리하지? 팀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일이었다.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가 커지면 자신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철수는 조용히 매일 답장을 작성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재무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했다. 서류는 접수되어 있었지만 담당자가 휴가 중이었다. 결제 라인이 끊긴 것이었다. 철수는 재무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죄송합니다만 이 건은 급한 건이라 대리 결제라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하죠. 전화를 끊은 철수는 다시 협력사 어사에 연락했다. 사장은 화가 잔뜩 나 있었다. 김대리, 우리가 언제부터 거래했는데 이런 식이야? 신뢰가 없으면 거래도 없어.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 처리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전화는 씁쓸하게 끊어졌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부서 간 소통이 안 되면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뒤처리를 했다. 그 사람이 대부분 그였다. 오후 4시 팀 회식 공지가 떴다. 오늘 저녁 회식합니다. 팀장님 쏘십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철수는 잠시 고민했다.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회식은 빠질 수 없는 자리였다. 그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회식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아내의 답장은 언제나 그랬다. 이해해주는 말뿐이었다. 철수는 감사했다. 저녁 7시 회식 자리. 팀원들은 고기를 굽고 소주잔을 기울였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팀장이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다들 고생 많다. 우리 팀 최고야. 최고. 철수도 잔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내일도 새벽같이 출근해야 했고 술에 취해 실수할 수는 없었다. 김대리, 왜 안 마셔? 오늘은 좀 마시지. 최 과장이 잔을 권했다. 철수는 공손히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는 한 잔을 비웠다. 최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리는 참 성실해. 근데 좀 재미가 없어.
회식 때는 좀 놀아야지. 사람들이 웃었다. 철수도 따라 웃었다. 재미없다는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뿐이었다. 밤 11시 회식이 끝났다. 철수는 취한 후배 한 명을 택시에 태워보냈다. 그리고 자신도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불 꺼진 빌딩들, 텅 빈 거리. 오늘도 하루가 끝났구나.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가까웠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철수는 조용히 다가가 아내를 깨웠다. 여보, 들어가서 자요. 어머, 왔어요?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철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대답은 명확했다. 가족을 위해서였다. 아내와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존재감이 없어도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철수의 하루가 끝났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주말 동안 본사에서 긴급 메일이 여러 통 내려왔다. 내용은 구조조정과 외주 전환에 관한 것이었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번에 인원 감축한다던데? 외주로 넘어가는 부서도 있대. 우리 팀은 괜찮겠지?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속닥였다.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다. 구조조정이든 외주 전환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하는 것뿐이었다. 오전 10시 임시 전체 회의가 소집됐다. 본부장이 직접 내려와 브리핑을 했다. 최근 경영 환경이 어렵습니다. 회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말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사무실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거 진짜 큰일이네. 박 대리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팀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안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며칠 뒤 변화가 시작됐다. 사람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출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떠넘기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김 대리, 이거 내가 좀 해줄래?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최 과장이 서류 뭉치를 철수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철수는 서류를 확인했다. 하자 보수 관련 클레임 건이었다. 처리하기 까다롭고 자칫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는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철수는 묵묵히 받아들였다. 최 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철수는 늦게까지 남아 클레임 건을 처리했다. 고객과 통화하고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복잡했지만 하나씩 풀어가니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밤 10시 철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다. 하자 보수건 처리 완료했습니다. 고객동에 받았고 내일 현장 출장 예정입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다. 수고했어. 최 과장한테 잘 인계해.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처리한 일이지만 공식 보고는 최 과장 이름으로 올라갈 것이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실적 압박은 거세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했다.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이었다. 회의 시간에는 서로의 책임을 따지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 실수는 누가 한 거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인계받을 때 이미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야? 팀장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철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리, 내가 왜? 누군가는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팀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해봐. 철수는 회의가 끝난 후 문제의 원인을 추적했다. 서류를 하나하나 뒤지고 관련자들에게 확인했다. 결국 실수는 초기 입력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담당자는 이미 퇴사한 직원이었다. 철수는 조용히 오류를 수정하고 재발 방지 매뉴얼을 작성했다. 보고서를 팀장에게 제출하자 팀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김대리야. 내가 하니까 믿음직해. 하지만 그 말은 회의 자리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철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2달째, 철수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떠안았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 책임지기 싫은 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 모든 것이 그의 책상 위로 모였다. 동료들은 그를 편하게 생각했다. 김 대리한테 맡기면 되지 뭐. 걔는 불평도 안 하잖아. 철수는 그 말들을 들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일을 많이 처리할수록 자신의 실력은 쌓였다. 그 경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철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다. 철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그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세요? 집에 안 가요? 곧 갈게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힘들죠. 근데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요.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야 하는데.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사시는 거죠.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청소를 마치고 나갔다. 사무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밤 10시, 철수는 드디어 일을 마쳤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다. 사무실 불을 끄려는데 문득 창밖 야경이 눈에 들어왔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도 누군가의 삶이 있겠지.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사무실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나도 인정받을 날이 오겠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철수는 믿었다. 묵묵히 쌓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믿음 하나로 그는 내일도 새벽같이 출근할 것이었다. 그렇게 철수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다. 아침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임원진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관리자들이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을 드나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이 퍼졌다. 지그룹 계약이 무산됐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품의 하자가 발견됐다나 뭐래. 전량 회수하고 배상하래. 사무실이 술렁였다. 지그룹은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였다. 그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오후 2시 전 직원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상무가 단상에 올라 상황을 설명했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G그룹의 납품한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고객사는 전량 회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팀과 협의 중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 팀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잘못도 아닌데. 제조팀 문제 아니야?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 어차피 해결 안 되면 회사 망하는 거잖아. 사람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영업팀은 제조팀을 탓했고 제조팀은 품질관리팀을 탓했다. 회의실은 비난의 장이 되었다. 철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납품 기록, 품질 검사 보고서, 고객사와의 계약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오후 5시 철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 하자는 제품 자체가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납품 일정이 급박하게 조정되면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송 방식이 사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된 것이었다. 철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누가 운송 방식을 결정했는가? 왜 안전 기준을 무시했는가? 자료를 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결정은 본사 영업본부장이 직접 내린 것이었다.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비용을 아끼려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공식 기록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이건 큰일이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사실을 보고하면 영업본부장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었다. 임원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면 엉뚱한 사람들이 책임을 뒤집었을 것이었다. 밤 8시 철수는 결심했다. 그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제의 원인, 책임 소재, 그리고 해결 방안.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록했다. 보고서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이번 사태는 제품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운송 과정의 문제입니다. 책임은 결정권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책임 추궁이 아니라 고객사의 신뢰 회복입니다. 그는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제품 전량 회수 및 재납품을 통해 고객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향후 운송 기준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단기적 손실은 있지만 장기적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자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자신은 미움을 살 것이었다. 임원의 실수를 지적했으니 승진은 물 건너갔을 것이고 어쩌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철수는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을 보냈다. 이게 맞는 일이다. 밤 10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오늘 큰일 저질렀을 수도 있어. 무슨 일인데요?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진짜 원인을 보고했어. 근데 그게 윗사람 잘못이라서 아마 나 찍힐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 그런 사람인 거 알고 결혼했어요. 당당하게 들어와요. 철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의 목소리가 큰 위안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철수의 보고서는 상무를 거쳐 사장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오전 10시 임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철수도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장이 단상에 앉아 있었고 임원들이 양옆에 자리했다. 영업본부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사장이 철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김철수 대리, 자네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나?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가? 네. 모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영업본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김 대리, 자네가 감히 윗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함해? 모함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어? 철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운송 일정 조정 결제 서류, 당시 메일 기록, 운송업체와의 계약서, 모든 것이 명확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사장이 서류를 검토한 후 고개를 들었다. 김 대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고객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제품 전량 재납품을 제한해야 합니다. 손실은 크지만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은 수십억이야. 자네가 책임질 건가? 영업본부장이 비아냥거렸다.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책임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 김대리 방안대로 진행하겠네. 자네가 고객사와 협상을 주도하게. 네. 자네가 제일 잘 알지 않나? 책임지고 해결해보게. 철수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철수는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다. 그는 고객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이번 일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실수입니다. 사과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제품 전량 무상 교체와 함께 향후 6개월간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협상은 길었다. 철수는 밤낮 없이 고객사와 소통하며 세부 조건을 조율했다. 제조팀, 물류팀, 품질관리팀을 총동원해 재납품 계획을 수립했다. 일주일 후 고객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귀사의 성의를 인정합니다. 계약을 유지하겠습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해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그는 곧바로 재발 방지 매뉴얼 작성에 들어갔다. 운송 기준을 재정비하고 품질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회사의 자산으로 남겼다. 한 달 후 사태는 완전히 수습되었다. 재납품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고객사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가 더 깊어졌다. 지그룹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귀사의 김철수 대리, 정말 대단한 분이더군요. 덕분에 우리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평가는 없었다. 보고서에는 전사적 노력으로 위기 극복이라고만 기록되었다. 철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철수는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살아남았다는 것, 동료들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회사 내부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2달 후 외부 감사가 시작되었다.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팀이 회사 전체를 점검했다. 재무, 인사, 영업, 제조, 모든 부서가 감사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긴장했다. 감사팀은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주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지그룹 사태도 그중 하나였다. 감사팀장이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지그룹 계약 위기 당시 누가 주도적으로 해결했습니까? 팀장이 대답했다.
저희 팀 전체가 협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주도했습니까? 여러 사람이. 감사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여기 보고서에는 김철수 대리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문제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제시, 고객사 협상. 모두 김 대리가 작성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네. 김 대리가 많이 도왔죠. 도운 게 아니라 주도한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팀장은 할 말을 잃었다. 감사팀은 다른 사건들도 추적했다. 납품 지연 사태, 협력사 갈등, 하자, 보수 클레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난 몇 년간 여러 번 발생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김철수 대리의 이름이 있었다.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감사팀장은 팀원들을 개별 면담했다. 김철수 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박 대리가 대답했다. 성실하죠. 묵묵히 일하고 불평도 안 하고. 업무 능력은 어떻습니까? 잘하죠. 근데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요 문제 해결에 항상 그가 있었습니까? 박 대리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어려운 일은 김 대리한테 많이 맡겼어요. 그 사람이 해결해 주니까.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일주일 후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임원 회의실에서 감사팀장이 보고를 시작했다. 지난 3년간의 위기 관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장이 물었다. 무엇입니까? 영업지원팀 김철수 대리라는 직원이 거의 모든 주요 문제 해결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그의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감사팀장은 화면에 자료를 띄웠다. 여기 G그룹 사태 때 그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문제 분석의 정확성과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례가 10억 원 이상입니다. 10억 원이나?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맡은 업무의 실패율이 거의 0%라는 것입니다. 사장이 관심을 보였다. 그 직원을 한번 만나봐야겠군. 다음 날 철수는 사장실로 호출되었다. 처음 가는 사장실이었다. 철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사장실은 넓고 깔끔했다. 사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세요, 김 대리. 감사합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사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 자네 이름을 많이 봤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더군요. 철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네는 왜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은 깊은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봤다. 자네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인사 발령이 났다. 철수는 영업지원팀에서 전략기획팀으로 발령되었다. 그리고 직급도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김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했대. 어떻게? 갑자기? 사장이 직접 발령했다던데. 철수는 새로운 부서로 이동했다. 전략기획팀은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그곳에서 그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첫 회의 자리에서 전략기획팀장이 그를 소개했다. 우리 팀에 새로 합류한 김철수 과장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겁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다. 철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아내가 기뻐하며 안아주었다. 아이들도 뛰어나와 아빠를 안았다. 아빠 대단해. 철수는 가족의 품에 안겨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오랜 시간 참고 견뎌온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책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새로운 업무에 몰두했다. 전략기획팀의 일은 영업지원팀보다 훨씬 복잡했다.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동향, 신규 사업 검토, 모든 것이 회사의 운명과 직결되었다. 철수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10분 발휘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운 지식, 문제 해결 능력, 사람들과의 협력 방법, 모든 것이 도움이 되었다. 한 달 후, 철수는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규 거래처 개척 전략이었다. 그의 제안은 실현 가능하면서도 창의적이었다. 임원진은 만족했고 사장은 직접 격려의 말을 건넸다. 김 과장 잘했습니다.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회의 자료에 당당히 올라갔다. 김철수 과장 제안. 그 순간 철수는 오랜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2년이 흘렀다. 김철수 과장은 이제 김철수 부장이 되어 있었다. 전략기획팀에서 시작한 그의 여정은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다. 그가 주도한 프로젝트는 하나같이 성공을 거뒀고 회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철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6시 30분에 출근했고 밤 늦게까지 일했다.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부장님, 너무 일찍 오시는 거 아닙니까? 후배 직원이 물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습관이야. 일찍 오면 하루가 여유롭더라고. 부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다들 열심히 하잖아. 철수는 팀원들의 노고를 항상 인정했다. 회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공보다 팀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의 겸손함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느 금요일 오후 사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김 부장, 사장님이 찾으십니다. 철수는 서류를 정리하고 사장실로 향했다. 무슨 일인지 예상이 되지 않았다. 사장실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철수가 들어서자 천천히 돌아섰다. 앉으세요, 김 부장. 감사합니다.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김 부장, 나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습니다. 철수는 숙연해졌다. 사장은 회사를 일으켜 세운 창업자였다. 그가 은퇴한다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난다는 의미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아니요. 내가 감사하죠. 김 부장 같은 사람이 있어 회사가 이만큼 온 겁니다. 사장이 철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사회와 논의 끝에 결정했습니다. 다음 대표이사는 김철수 부장, 당신입니다. 철수는 귀를 의심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회사의 다음 대표이사입니다. 순간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표이사? 자신이? 사장님, 저는 그럴 그릇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회사를 이끌 적임자입니다. 사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위기 때마다 회사를 구했습니다. 성과를 과장하지 않았고 동료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임직원들도 환영할 겁니다. 부담 갖지 말고 당신답게 하시면 됩니다.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다. 일주일 후 공식 발표가 났다. 김철수 부장, 대표이사로 선임.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김 부장이 대표라고? 정말? 말도 안 돼.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지 않아? 그 사람 진짜 일 잘하잖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인정. 다양한 감정이 뒤섞였다. 옛 동료 박 대리는 복잡한 심경으로 말했다. 김 부장. 아니, 이제 대표님이구나. 솔직히 그 사람 대단해.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인데. 최 과장도 감회가 깊었다. 내가 철수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떠넘겼는데. 이제 보니 그 사람이 우리 중에 제일 큰 사람이었네. 취임식 날이 밝았다. 전 직원이 강당에 모였다. 단상 위에는 김철수 신임 대표가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수수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당당했다. 철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는 김철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영광이면서도 무겁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다. 저는 1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다. 왜냐하면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저는 혼자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함께 일한 동료들, 묵묵히 뒷받침해준 가족, 그리고 이 회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철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처럼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을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성과만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저는 찾아내겠습니다. 강당은 숙연해졌다. 우리 회사는 이제 변해야 합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책임입니다. 성실함입니다.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는 더 단단한 조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철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취임 이후 철수는 약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인사 조치로 그는 조용히 일해온 직원들을 발탁했다. 회사 곳곳에는 철수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회사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다. 격리팀의 이대리. 10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회계 장부를 관리해온 사람이었다. 철수는 그를 재무팀 차장으로 승진시켰다.
물류팀의 박사원. 납품 일정을 완벽하게 조율하며 단 한 번도 지연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었다. 철수는 그를 물류팀 대리로 발탁했다. 하나둘 조용한 일꾼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대표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알아보시는 거야? 직접 현장을 다니신대. 일하는 사람들을 보신다나 봐. 철수는 실제로 현장을 자주 방문했다. 제조공장, 물류센터, 고객센터. 그는 직접 직원들과 대화하며 고충을 들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철수의 질문은 진심 어린 관심에서 나왔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다. 대표님, 사실 이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작업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검토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졌다. 한 달 후 새 장비가 도입되었다. 직원들은 감격했다. 대표님이 진짜 우리 말을 들어주시네. 철수는 조직 문화도 바꿔나갔다. 성과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단순히 매출이나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협력,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평가했다. 화려한 보고서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중시했다. 회의 문화도 달라졌다. 형식적인 보고 대신 솔직한 토론을 장려했다. 직급에 관계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철수의 리더십은 점차 조직 전체에 스며들었다. 1년 후 회사는 눈에 띄게 변했다. 이직률이 낮아졌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졌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 대표님 정말 멋지지 않아? 그러게. 우리 같은 사람도 인정해 주시니까 실적도 좋아졌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은 단단했다. 위기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어느 날 철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각자의 자리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모두가 주인공이다. 철수는 생각했다. 누군가는 눈에 띄고 누군가는 조용하지만 모두가 소중한 존재였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오늘 일정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전에 임원회의, 오후에 거래처 미팅, 저녁에 직원 간담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철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여전히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하는 그였다. 대표이사가 되었지만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변할 필요가 없었다. 성실함은 직급과 관계없는 자세였다. 철수는 가방을 챙기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만들자. 그는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철수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예전에 자신이 늦게까지 일할 때 격려해 주셨던 그 아주머니였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머, 대표님. 여전히 일찍 오시네요. 습관이 무섭죠.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대표님 되셨어도.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김철수입니다.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철수는 공손히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다. 15년. 아무도 보지 않던 자리에서 시작해 대표이사까지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묵묵히 쌓아온 경험, 책임감, 성실함.
그 모든 것이 자산이 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철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 앞에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대표이사 김철수. 잠시 명패를 바라보다 철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다. 회의 준비, 보고서, 검토, 직원 상담. 하지만 철수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알았다.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 길은 열린다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시간은 기억한다는 것을. 철수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직원이 가장 멀리 온 사람이 되었다. 회사 로비에는 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제13대 대표이사 김철수. 그 사진 아래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조용히 쌓은 신뢰는 가장 큰 성공이 된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그 사진 앞을 지나갔다. 누군가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힘을 얻었다.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렇게 김철수의 이야기는 회사의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오늘도 조용히 일하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도 할 수 있어. 묵묵히 하면 돼. 햇살이 로비를 비췄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김철수 대표는 오늘도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할 것이다. 변함없이